이게 바로 앵커리지의 진짜 정신이군요.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넘기고 싶어 했으며 이란과의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은 끝났습니다. 테헤란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공격했다는 주장 때문이라며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해협이 봉쇄되기 몇 시간 전부터 오늘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취소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이란과의 거래를 추진할 때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란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는 예상치 못한 전개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종식을 위한 두 단계 합의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러시아인들과 비공개 협상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마뉘엘 마크롱이 갑자기 도널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확신했고 지난해 8월 앵커리지에서 합의가 이미 거의 성사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은 러시아군이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 모두에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두 주제를 함께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방송은 이란 주제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에 대한 승리와 미국에 대한 항복을 선언하고 이란인들과의 협정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오늘 협상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고 다시 한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네바에서 양측이 마침내 전쟁 종식에 관한 실제 협정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네바에서는 어떤 회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6월 19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해협 인근에서 경고 사격이 있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무전을 통해 선박들에게 이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헤란은 선박 통행이 여전히 가능하지만 사전에 이란 혁명수비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청은 테헤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경우에만 승인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란은 이러한 결정의 이유가 오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군인 4명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으로 레바논을 여러 차례 공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모든 전선, 특히 레바논에서의 충돌 중단을 규정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란 테헤란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군대를 레바논에서 철수시키기 전까지 전쟁이 끝났다고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불과 몇 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가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미 승리했고 이란이 항복했다고 공개적으로 크게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무조건적인 항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전쟁이 세계적인 경제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거래를 체결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이란을 완전히 격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양해각서가 아마도 인용하자면 이란의 무조건 항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쟁은 사실상 미국의 군사력을 보여주었다고 트럼프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의 승리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그는 오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기 몇 시간 전에 이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누가 이런 봉쇄를 조직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어떤 선박도 통과하지 못한 해상 봉쇄를 조직했지만 합의를 맺지 않는 대안은 재앙적일 수 있었다. 트럼프는 전쟁이 사실상 그곳에서 2, 3주 동안 군사력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의 죽을 때까지 계속 폭격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닫혀있고 우리는 몇 달간 전쟁을 보여줬습니다. 당신이 군사력을 투입할 때 시스템은 닫힙니다.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공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동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랬다는 점입니다. 2월에는 그의 부통령인 제이디 벤스조차도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트럼프는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заблокировать Ормузский пролив. 트럼프가 예측한 그 세계 대공황, 그리고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켜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다는 점, 그리고 오늘 이란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사실상 군사력을 보여줬지만 그는 승리하지도 못했고 그 결과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봐요. 만약 우리가 계속 이란을 폭격했다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을 거예요. 맞죠. 다시 봉쇄됐고 전쟁은 트럼프의 모든 양보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란이 예비 합의 조건조차 위반하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행동할 때입니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트럼프는 미국이 이 모든 것을 영웅적으로 참아내고 어제 프랑스에서 성대하게 서명한 그 합의 조건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말했습니다. 전쟁은 이란을 약화시켰습니다. 이제 이란은 더 이상 공군도, 해군도, 대공 무기도, 레이더도 사실상 다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이란이 4개월 전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 이야기에서 누가 바보냐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말에 따르면 이란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오늘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절박해서 이란인들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절박했던 쪽은 이란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60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돈도 10센트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했다면 트럼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 60일간의 휴전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휴전은 상호 이해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란은 이미 이를 위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의 원인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발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상호 공격 이후 워싱턴의 중재라고는 하지만 다시 휴전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조치를 철회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기 몇 시간 전부터 평화 협상에 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오늘 6월 19일 스위스의 불겐시톡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회담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스위스 외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워싱턴과 테헤란 대표들 외에도 파키스탄과 카타르 등 중재자들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양측은 미국과 이란 간에 이전에 체결된 양해각서의 이행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는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 전에 백악관은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6월 19일로 예정된 스위스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부통령이 말했듯이 예정된 실무 협상의 계획은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표단은 기회가 주어지는 즉시 협상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상에 관한 물류 문제입니다. 이란과의 협상 실무는 결코 쉽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취소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백악관의 수십 명의 관리들과 협상 준비에 관여한 직원들, 그리고 언론 대표들, 심지어 저의 몇몇 동료 기자들까지 이미 모두 스위스에 도착해 있었고 양측의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미 도착해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언제 이 역사적인 전쟁 종식 합의에 서명할지 말이죠. 여기서부터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회담이 취소되기 전에 이란의 타스님 통신사는 테헤란이 다음 협상 단계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과의 합의 조항 이행을 보고 싶어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란은 미국 측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합의에 서명했지만 우리가 이 합의에 따라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자기 몫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제 주목해 주세요.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후 도널드 트럼프가 어떻게 폭발하며 그들은 끝났다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셨나요? 그들은 어떤 돈도 받지 못할 것이다. 10센트도 안 된다. 돈이 무슨 상관이냐고 할 수도 있죠. 왜 도널드 트럼프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는 걸까요? 하지만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가 합의에 따라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 자산을 동결 해제하고 이란 재건을 위해 3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믿지 않았던 분들, 댓글에 제가 거짓말한다고 쓰셨던 분들, 왜 3억 달러 이야기를 지어내냐고 하셨던 분들, 이 내용은 백악관이 공개한 그 문서 버전에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에게 돈을 주고 제재를 해제하고 자산을 동결 해제해 주세요. 그 다음에야 우리가 여러분과 아예 협상할지 말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화를 낸 것이고 바로 그 때문에 돈에 대해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인들은 그를 완전히 이겨버렸죠. 요약하자면 오늘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포격한 것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것이 완전히 막다른 길에 들어섭니다. 사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최초 합의는 Iran'ın 미국 의회의 일부 의원들, 특히 양원 모두의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상당히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워싱턴이 이란에게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JJD 웬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과의 이 합의를 옹호하기 위해 백악관에 직접 나타나는 다소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 합의가 실제로 양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란이 먼저 미국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JD 웬스의 인용문입니다. 그들이 더 성실한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경제적 혜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조치들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란이 미국에게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은 이란이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착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먼저 물러설지 지켜봅시다. 그리고 제 느낌에는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가 먼저 물러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석유 시장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쪽은 트럼프이지 이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미 공개적으로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된다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붕괴로 이어지고 모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을 두려워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또한 협상 진행 상황을 잘 아는 미국 관리들은 CNN 방송에 양측이 이번 주에 체결된 합의 이행을 위한 비밀 제안들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은 상호 이해 각서 때와는 달리 추가적인 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용하자면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으로부터 얻어낸 약속을 과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연약한 정치적 노력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 관한 협상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마침내 러시아인들이 끊임없이 언급하는 앵커리지 정신이 무엇인지 밝혀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넘기고자 했으며 지난해 8월 알래스카에서 그와 이에 대해 협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의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긴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유튜브 콘텐츠 홍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패티온과 텔레그램 플랫폼에 비공개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서둘러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티 이름은 피치인사이트이며 거기서 저에게 직접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여러분과 직접 어떤 주제든 자유롭게 토론합니다. 그곳에는 자기 검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음에 어떤 주제를 다룰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별도의 분석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매달 진행되는 비공개 스트림에 독점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질문과 답변 시간이 있습니다. 또 매일 제 분석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페이트리온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꼭 가입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한 번만이라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설명란에는 모든 링크와 후원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소셜미디어도 꼭 팔로우해 주세요. 거기서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후원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뉴엘 마크롱은 도널드 트럼프가 실제로 어떻게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를 팔려고 했는지에 대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집권하자마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크롱에 따르면 트럼프는 비공식 대화에서 유럽인들에게 우크라이나가 결국 패배하고 어차피 러시아의 일부가 될 것이니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확신시켰다고 합니다. 그냥 우크라이나를 포기하자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도와야 하냐는 겁니다. 다음은 에마뉴엘 마크롱의 인용문입니다. 2025년 1월과 2월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이 오벌 오피스에서 젤렌스키와의 만남 동안 잘 풀리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트럼프와 푸틴의 앵커리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회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영토를 그냥 넘겨주는 거래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크롱은 2025년 8월 한창일 때 자신과 다른 유럽 지도자들이 워싱턴으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들어봐, 도널드 트럼프. 우크라이나를 그냥 넘길 수는 없어. 유럽은 그걸 용납하지 않을 거야. 결국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패배에 대한 주장들이 엄청난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크롱의 또 다른 인용문입니다. 그 이후로 엄청난 길을 걸어왔고 이 길은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승리, 그들의 능력과 설득력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 겨울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말, 패배할 것이라는 말 등 자신에게 들려온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용감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마크롱은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즉, 프랑스 대통령은 생방송에서 2025년 8월 앵커리지에서 합의가 이미 사실상 성사 직전이었다는 것을 사실상 확인한 셈입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 합의에서 실제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러시아군이 아직 점령하지도 않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네츠크, 루안스크 일부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아주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앵커리지 정신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합의 조건을 읽어보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위치를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도 본질적으로 자신만의 앵커리지 정신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깨닫고 체면을 지키면서 어떻게든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이 순간 그는 동맹국들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다행히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가 사라지지 않았듯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 바로 며칠 전에 G7 모든 정상들이 함께 모여 불타는 모스크바의 영상을 주의 깊게 지켜본 후 상황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코노미스트지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 이란과 합의한 것과 유사한 단계별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계획을 트럼프는 유럽인들과 함께 G7 정상회의에서 논의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실패와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이용해 러시아군, 그들의 보급로, 그리고 러시아 내 시설에 성공적으로 타격을 가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키예프와 그의 팀 대표들은 현재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푸틴의 압박을 가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트럼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지지자로 변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른 이야기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건들, 즉 이런 폭발과 정유소 화재는 트럼프에게 적어도 저런 모습이 패배하는 쪽의 모습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논의하고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는 전쟁을 두 단계로 끝내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전선선을 따라 양쪽으로 50, 70km 안쪽까지 교전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즉, 전선이 고정되고 그 안쪽으로 50km 정확히는 양쪽으로 50km씩 총 100km 구간이 설정됩니다. 이 구역에서는 어떤 사격도, 포격도, 아무런 군사 행동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휴전이 이루어지면 모든 전선에서의 완전한 휴전과 전쟁 중단에 대한 더 광범위한 합의가 체결됩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와의 비공식 협상도 재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공개 발언을 이렇게 많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거기서 심지어 한 편의 긴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유럽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유럽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는지, 그리고 유럽 전체의 거대한 군대를 하나의 주먹처럼 만들어서 결국 러시아인들과 싸우러 가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몰도바, 아르메니아까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협상을 잘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유럽인들이 미국인,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실제로 G7 정상회의에서 모스크바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10월까지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10월까지일까요?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보내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얻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크렘린은 내년 봄까지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는 또 한 번 대규모 겨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에너지 인프라에 가해 결국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에 양보하도록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항복에 가까운 상황까지 몰고 가려는 것이죠. 그리고 모스크바에서는 여전히 앵커리지식으로만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25년 8월 알래스카에서 열린 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이 도널드 트럼프와 러시아에 돈바스 전체를 넘기고 크림반도와 점령된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법적으로나 사실상 인정하는 데 합의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마뉘엘 마크롱의 말을 통해 우리는 트럼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포기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는 마지막에 짧지만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의 큰 팬이 아닙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여성들은 예외죠.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늘 우승하니까요.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의 글로벌 문제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 그리고 이 두 가지 글로벌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결론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꼭 제 소셜미디어도 팔로우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틱톡, 그리고 물론 텔레그램 채널도요. 거기에는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들도 올라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